추운 날 손이 얼어붙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체감온도 영하 30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특이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자국 대표 식단을 뒤로 한 채 한 국가의 음식 앞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 전보다 몸이 가볍다. 혹한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 음식은 고급 스테이크도 과학적으로 설계된 보충식도 아니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묻은 떡, 그리고 종이컵에 담긴 맑은 국물. 한국의 떡볶이와 어묵 국물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영국 BBC 스포츠 프로듀서 제임스 코널리는 이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황당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 앞에서도 시장 골목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 음식 앞에 세계 최고 선수들이 줄을 서 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하 20도의 혹한은 그의 확신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역시 음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값싼 한 컵의 국물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멈추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평범한 길거리 음식이 올림픽 현장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임스 코널리입니다. 올해 나이는 43살입니다. 저는 영국 BBC 스포츠의 프로듀서로 지난 20여 년 동안 올림픽 현장을 누볐습니다. 아테네도 가봤고 베이징도 가봤고 평창도 가봤습니다. 그 수많은 현장 중에서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처음부터 뭔가 달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달랐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이탈리아 북부의 겨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코르티나 담페초 지역의 경기장은 알프스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나름 추위를 각오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현지에 도착하니 몸이 먼저 반응을 했어요. 손끝이 아리고 코끝이 찡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안쪽이 오그라드는 느낌이랄까요. 그해 겨울은 특히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다고 현지 스태프가 말해줬습니다. 40년 만에 최강 한파라고 했죠. 저는 개막식 이틀 전부터 선수촌 주변을 돌아다니며 촬영 동선을 짜고 있었습니다. BBC가 주력으로 다루는 영국 선수단 외에도 전체 대회 분위기를 담아야 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선수촌 식당 외곽 쪽에 설치된 야외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간식 부스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줄이 길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길쭉한 막대 모양의 뭔가가 꽂혀 있는 냄비도 있었고요.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어요. 매콤하면서도 단내가 섞인 꽤 강렬한 향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좋은 냄새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고 모르는 음식의 냄새는 늘 경계심부터 들게 하거든요. 옆에 있던 한국 취재진에게 물어봤더니 그게 떡볶이와 어묵 국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떡볶이, 어묵 국물. 발음 자체가 낯선 데다 설명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 취재진은 웃으며 말해줬어요. 한국에서 이 음식은 겨울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다고. 학교 정문 앞에 있고 시장 골목 어귀에 있고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버스 정류장 앞에서 손 호호 불며 먹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묵은 꼬치에 꽂아서 국물에 담가두는데 그 국물은 따로 돈을 받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떡볶이를 사면 어묵 국물은 그냥 퍼마시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음식이라는 거잖아요. 값싸고 흔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음식.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들이 왜 이런 음식 앞에 줄을 서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 줄에는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선수도 있었고 캐나다 쇼트트랙 코치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스위스 알파인 스키팀 스태프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더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오면서 자꾸 그 장면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잊어버리려 해도 그 빨간 국물 냄비와 꼬치에 꽂힌 어묵들, 그리고 줄 선 선수들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마 신기해서 한 번씩 먹어보는 거겠지, 관광객 심리 같은 거겠지,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국적인 음식을 경험해 보려는 거겠지.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저는 원래 음식에 대해 꽤 보수적인 편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영국 음식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한다는 건 저도 알지만 그래도 저는 익숙한 것들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피시 앤드 칩스, 선데이 로스트, 코널식 파이 같은 것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검증된 것들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고강도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건 영양 균형이지 자극적인 맛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음식이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카메라 팀과 함께 경기장에 나가 있었어요. 날이 유독 더 혹독했습니다. 전날보다도 훨씬 더. 방풍 재킷 2겹을 껴입고도 몸이 떨렸습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추위에 빨리 닳는다고 기술 담당이 중간에 장비를 바꾸러 갔고 저는 혼자 야외 취재 구역에 서서 기다렸죠. 그 사이 다시 그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수촌 식당 외곽이 아니라 이번엔 경기장 취재진 구역 근처에도 비슷한 부스가 생겨 있었어요. 한국 선수단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한국 선수 몇 명이 경기 전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 작은 종이컵을 감싸 쥐고 그 따뜻한 국물을 홀짝이는 모습이었어요. 옆에는 어묵꼬치가 국물에 잠겨 있었고 한 선수가 꼬치를 뽑아 한 입 베어 무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별거 아닌 듯 자연스럽게요. 저는 솔직히 그 모습이 조금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대회면 선수들은 좀 더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길거리 포장마차 수준의 음식으로 경기 전 에너지를 보충한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겠죠. 그때는 그걸 몰랐을 뿐이고요. 정작 그날 경기에서 한국 선수가 깜짝 놀랄 성적을 냈습니다. 제가 취재 대상으로 지목해뒀던 선수가 아니었는데 경기 결과를 확인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선수의 이름을 메모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설마 저 음식이 뭔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저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곧바로 지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방향을 틀었어요. 기상 예보에 없던 돌발 한파였습니다. 경기장 야외 취재 구역은 방풍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고 취재진 중 몇 명이 손발이 굳어서 장비 조작을 제대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머리가 묵직해지고 몸이 안에서부터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국 취재진 한 명이 작은 보온 용기를 꺼냈습니다. 어묵 국물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 쪽을 보더니 말없이 종이컵 하나를 꺼내 국물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 취재진이 건네려던 종이컵을 저는 처음에 손으로 가볍게 막았습니다. 괜찮다고, 별로 춥지 않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발바닥도 시멘트 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냉기에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막았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지금 돌아보면 참 이상한 자존심이었지만 그때 저는 길거리 포장마차 음식을 마다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스스로 믿었거든요. 그날 오후의 한파는 예보와 달리 더 빠르게 심해졌습니다. 기상청 앱을 보니 체감온도가 영하 23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수치만 봐도 머리가 아팠는데 몸으로 느끼는 건 그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야외 취재 구역에는 간이 방풍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그게 별 소용이 없었어요. 방풍막 사이사이로 바람이 칼처럼 파고들었고 저는 무릎 아래가 먼저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팀 카메라 기사인 피터가 욕을 했습니다. 점잖은 친구라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편인데 욕이 나왔다는 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죠. 카메라 배터리가 또 나간 거였어요.
완충해서 가져온 배터리가 찬 공기에 채 1시간도 못 버티고 방전되는 거였습니다. 교체용을 꺼냈는데 그것도 이미 냉기에 달아올라 반응이 느렸어요. 피터가 배터리를 겨드랑이 안쪽에 품고 체온으로 녹이려 애쓰는 모습을 저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다시 그 한국 취재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제 옆에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어묵 국물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컵 자체가 따뜻해서 맨손에 닿는 순간 그 온기가 느껴졌죠. 저는 또 거절하려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더 이상 거절할 여력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냄새부터 맡았습니다. 생선 육수 특유의 냄새였는데 이상하게도 혐오스럽지 않았어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 그 뜨거운 국물 냄새가 코끝에 닿는 느낌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냥 따뜻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냄새에서부터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리고 짭짤하면서 은은하게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깊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이고 그냥 몸에 스며드는 맛이었어요. 위장 쪽에서부터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났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도 느꼈고요. 저는 그 순간 즉시 생각했습니다. 플라시보다 심리적인 효과일 뿐이다. 따뜻한 액체를 마셨으니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뿐이고 이건 뜨거운 물을 마신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2모금째를 마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눈은 자꾸 옆쪽 붓으로 향했습니다. 떡볶이 냄비였어요. 커다란 사각 냄비 안에서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그 위로 흰 김이 두껍게 올라왔습니다. 가래떡처럼 생긴 흰 가닥들이 빨간 국물에 잠겨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어묵 꼬치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꼬치 끝이 냄비 밖으로 삐죽 나와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정겨워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저 음식이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 시장 골목, 퇴근길 버스 정류장 옆 포장마차. 겨울이 되면 어디서나 저 냄비가 끓고 한 컵을 들고 몸을 녹인다고 했죠. 저는 그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겨울마다 찾는 음식이라는 게 특별한 계절 음식도 아니고 고급 레스토랑 메뉴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서 값싸게 파는 것인데 사람들이 매년 그 계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찾는다는 게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어렸을 때 런던 이스트엔드에서 겨울마다 먹던 뜨거운 파이 한 조각. 가게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가판대에서 사서 맨손으로 쥐고 먹던 그것. 값은 얼마 안 했지만 몸이 먼저 기억하는 맛. 그런 게 있잖아요. 뇌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따뜻함.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단속했습니다. 감상적으로 흐르지 말자고. 이건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영양과 퍼포먼스 이야기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은 그에 맞는 관리를 받아야 해라고. 그때였어요. 제 옆을 지나가던 선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니폼 패턴으로 봐서 핀란드 팀 소속인 것 같았는데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성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가 떡볶이 냄비 앞에 서더니 어설픈 손짓으로 컵 하나를 달라는 신용을 했어요. 한국 스태프가 웃으면서 컵에 떡볶이를 담아줬고 선수는 그걸 받아서 한 점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표정이 약간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2번째를 먹더니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핀란드 말이라 정확히 알아듣진 못했는데 옆에 있던 한국 취재진이 나중에 알려줬어요. 대략 이제 살 것 같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더니 그 선수가 냄비 옆에 꽂혀있던 어묵꼬치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씹다가 멈추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픽 웃었습니다. 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찬 데 있다가 뜨거운 걸 먹으면 누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그게 떡볶이나 어묵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따뜻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그 선수의 표정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말로는 픽 웃었지만 사실 그 표정은 연기가 아니었거든요. 먹으면서 진짜로 몸이 풀리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긴장이 내려가고 추위가 밀리고 몸 안쪽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요.
저는 그걸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어요. 어묵꼬치 쪽으로요. 의식적으로 집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였어요. 꼬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국물에 푹 잠겨있던 어묵이었어요. 뜨거웠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쫄깃했어요. 짭짤한 국물이 속까지 배어 있었고 씹을수록 따뜻한 게 목 안쪽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피터가 옆에서 슬쩍 저를 봤는데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맛있다는 걸요. 오후 늦게 경기가 끝나고 취재진 구역 정리를 시작할 즈음 저는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보다 더 나빠진 게 분명했어요. 어묵 국물을 마시고 어묵꼬치를 먹었을 때 잠깐 따뜻해졌던 게 오래가지 않았던 건지 발끝과 손끝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피터도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고 우리 막내 조연출은 안경 너머로 눈이 반쯤 풀려 있었어요. 숙소로 이동해야 하는데 셔틀버스가 연착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40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40분. 그 체감 온도에서 그 바람 속에서요.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부스 쪽으로요. 의식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어묵꼬치들이 국물 속에 가지런히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그 김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냄새가 다시 코끝에 왔습니다. 매콤하고 따뜻한 냄새. 찬 공기 속에서 더 두드러지는 냄새.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떡볶이 냄비 앞에 서서 그 김을 바라보다가 저는 결국 한 걸음을 뗐습니다. 컵을 달라고 손짓했어요. 한국 스태프가 아무 말 없이 컵에 국물을 담아줬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돌아섰어요. 누군가 보고 있을까봐 괜히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행동이죠. 뜨거운 음식 한 컵을 봤는데 무슨 눈치를 봤냐고. 그런데 그때 저는 진짜로 눈치가 보였어요.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 음식이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두 손으로 그 컵을 감싸 쥐고 서 있다는 게요. 그 사실이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40분은 길었습니다. 피터는 배터리를 몸에 품은 채 웅크리고 있었고 막내 조연출은 점퍼 안에 손을 밀어넣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위장 쪽으로 뭔가 퍼지는 느낌, 그리고 가슴 안쪽이 조금 열리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게 단순한 체온 보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 모금을 더 마셨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채 정리되기 전에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시야 가장자리가 흐릿해졌어요. 안경 렌즈에 김이 서린 것 같기도 했는데 닦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엔 귀 안쪽이 먹먹해졌어요.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랄까요? 경기장 스피커 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릎 아래쪽이 남의 것 같다는 감각이 왔어요. 걷고는 있는데 발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았어요. 저체온 초기 증상이에요. 의학 상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 몸에서 그 순서대로 증상이 나타나니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과 직접 겪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냥 무서웠어요. 저는 피터 쪽으로 걸어가려고 했는데 발을 옮기다가 한쪽 무릎이 꺾였어요. 쓰러지진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펜스를 짚어서 버텼어요. 그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한국 취재진 중 한 명이었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말없이 제 팔을 붙잡아 세워줬습니다. 흔들리던 몸이 잡혔어요. 그 손이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직하게 한마디 했어요. 추운 날엔 같이 먹어야 덜 춥습니다. 영어가 아니었는데 옆에 있던 젊은 한국 취재진이 바로 통역해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대꾸를 하려 했는데 입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돌아보면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 남자가 저를 부스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떡볶이 냄비 바로 앞이었어요. 거기서 뭔가를 컵에 담아줬는데 국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떡 한 점과 어묵꼬치 하나가 같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들고 있었어요.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온기를 손에 쥔 채로 사각 냄비를 바라봤어요. 사각 냄비 안에서 빨간 국물이 천천히 끓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하얀 김이 계속 피어올랐어요. 어묵꼬치들이 국물 속에 나란히 잠겨 있었고 꼬치 끝이 냄비 가장자리 밖으로 삐죽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만나서 금방 퍼지고 사라졌다가 또 올라오고 또 퍼지고 그 반복이 이상하게 보기 좋았어요. 왜 보기 좋았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계속 보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찬 공기 속에서 혼자 열심히 끓고 있는 그 냄비가 이상하게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때 제 시야 한쪽에 낯선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경기장 쪽에서 선수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크로스컨트리 경기 유니폼이었는데 등번호로 봐서는 오스트리아 선수 같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오는 것 같았는데 걸음이 무거웠어요. 어깨가 처져 있었고 고개도 약간 내려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선수라면 경기 직후에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2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 사람, 코치를 찾는 사람, 카메라를 피하는 사람. 유형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선수는 어묵꼬치 냄비 앞에서 멈췄습니다. 멈출 줄은 몰랐어요. 그냥 지나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스태프가 먼저 어묵꼬치 하나를 집어 건넸습니다.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요. 말은 없었어요. 그냥 내밀었고 선수는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꼬치를 쥐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저는 그 선수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씹는 동안 뭔가 바뀌었어요. 눈빛이 달라졌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꽉 잠겨있던 뭔가가 조금 풀리는 것 같은 변화였어요. 선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를 보며 아주 짧게 뭔가 말했어요. 나중에 통역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독일어로 이런 말이었다고 해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위로 갔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반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었어요. 과장된 표현이라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고. 경기에서 지고 나서 뭔가 먹으면 누구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선수의 표정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떡 한 점을 먼저 먹었어요. 국물에 한참 젖던 떡이었는데 부드럽고 쫄깃했습니다. 매운 양념이 입안에 퍼졌고 생각보다 강한 맛이었어요. 그 다음엔 어묵꼬치를 먹었습니다. 어제 혼자 몰래 집어 먹었던 것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국물이 속까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씹을수록 따뜻한 게 목 안쪽으로 그리고 가슴 쪽으로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는데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이마에서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났습니다. 땀이었어요.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에 야외에서 이마에 땀이 났습니다. 저는 그게 당황스러웠어요. 뜨거운 걸 먹으면 땀이 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게 그 순간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몸 안쪽에서요. 손가락 끝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서서히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약간 따끔하다가 그 다음엔 따뜻함이 왔어요. 발끝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느끼면서 또 설명하려 했어요. 캡사이신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체온이 말단 부위까지 다시 전달되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다. 그렇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설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몸이 녹는 건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피터가 어묵꼬치를 한 입 먹으면서 낮게 웃었고 우리 막내 조연출이 떡 한 점을 먹으면서 눈이 조금 커졌고 아까 그 오스트리아 선수가 꼬치를 다 먹고 한국 스태프에게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거기 서서 각자 꼬치를 들고 추위를 같이 버텼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무 약속도 없이 같은 냄비 앞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전체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논리로도요. 영양학으로도 안 됐고 심리학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따뜻한 음식이어서라고 하기엔 뭔가 더 있었습니다. 그 뭔가가 뭔지를 저는 그 순간 아직 몰랐어요. 냄비 위로 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어묵꼬치들이 그 안에 나란히 잠겨 있었어요. 그 사이로 선수들이 보였습니다. 웃는 선수도 있었고 그냥 조용히 서 있는 선수도 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종목. 그런데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가 풀린 얼굴. 몸만 녹은 게 아닌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쥔 채 거기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따뜻했어요. 냄비 김이 제 얼굴 쪽으로 올라왔고 저는 그걸 그냥 맞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 온기가 얼굴에 닿는 느낌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것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은 녹았어요. 따뜻한 샤워를 하고 호텔 침대에 누웠는데 눈이 감기질 않았습니다. 자꾸 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냄비 위로 올라오던 김, 오스트리아 선수의 고개 숙임, 피터의 낮은 웃음, 그리고 43해를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한 문장.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밤새 저를 붙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취재 일정보다 1시간 먼저 나갔어요. 어디로 갔냐고요? 그 부스였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카메라도 없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는데 부스는 이미 열려 있었어요. 한국 스태프 2명이 냄비를 올리고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어묵꼬치들을 냄비에 가지런히 꽂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그걸 멀찌감치해서 바라봤어요. 찬 공기 속에서 냄비가 데워지기 시작하고 천천히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과정을요. 그 스태프 중 한 명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제 팔을 잡아줬던 50대 남자였어요. 눈이 마주치자 그 사람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묵 국물이었어요.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마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맛이었는데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어제는 몸이 먼저 반응했다면 오늘은 뭔가 다른 곳에서 반응이 왔어요. 가슴 안쪽 어딘가. 정확히 어디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남자가 어묵꼬치도 하나 건네줬어요. 말없이요. 저는 받아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쫄깃하고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 그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저는 그냥 서서 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 아니었다고. 그 인정이 거창한 것이었냐고요. 아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무언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세워뒀던 담장 하나가 소리 없이 쓰러지는 것 같은. 저는 그걸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컵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날 오후 경기가 끝나고 취재진 공용구역에서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여자 바이애슬론 메달리스트가 시상식을 마치고 나오다가 수행원도 아니고 코치도 아닌 그 부스 쪽으로 걸어가는 거였어요. 메달을 목에 건 채로요. 기자들이 따라붙으려 했는데 선수가 손짓으로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묵꼬치를 하나 집어들더니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떡볶이 컵도 받아들어 한 점을 먹었습니다. 카메라들이 그 순간을 찍었습니다. 메달을 목에 걸고 어묵꼬치와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요. 그게 그날 저녁 여러 나라 방송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옆에서 직접 봤습니다. 선수의 얼굴이 기억나요. 긴장이 풀리면서 뭔가 인간적인 것이 돌아오는 얼굴이었어요. 메달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얼굴. 추운 데서 뭔가 따뜻한 걸 먹는 사람의 얼굴.
그 선수가 옆 사람에게 뭔가를 말했고 통역이 전해줬어요. 대회 기간 내내 저걸 기다렸다고. 경기 전날 어묵꼬치를 처음 먹어봤는데 그 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취재 메모예요. BBC 리포트에 넣을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 팀 단체 채팅방에 피터가 링크 하나를 올렸습니다. 외신 기사였어요. 제목을 번역하면 대략 동계올림픽에 숨겨진 한국의 겨울 연료였습니다. 떡볶이와 어묵 국물 그리고 어묵꼬치가 선수촌에서 화제가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국적이 다른 선수들이 줄을 서고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먼저 권하고 경기 전후로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NS에서도 여러 나라 선수들이 어묵꼬치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렸더군요. 표현이 다 비슷했습니다. 따뜻하다, 살 것 같다,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안다, 뭐 그런 말들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뿌듯함이랄까요? 그런데 그게 제가 뿌듯해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영국 사람이고 BBC 프로듀서이고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저 음식을 길거리 포장마차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뿌듯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때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탈락한 선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남자 선수였는데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나서 경기장을 나오는 길에 한국 코치가 그 선수에게 어묵꼬치를 건네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한국 코치는 자국 선수를 챙기다가도 고개를 숙이고 터벅터벅 걷는 외국 선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겁니다. 꼬치를 건네고 등을 한번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그 노르웨이 선수가 꼬치를 받아들고 고개를 드는 순간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경기 결과 때문인지 그 온기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 때문인지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선수만 알겠죠. 저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BBC 리포트에 넣었어요. 제목을 오래 고민했는데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올림픽 현장에서 발견한 따뜻함이라고. 거창한 표현은 빼고 싶었어요. 리포트가 나가고 나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메일이 꽤 왔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봤다는 사람, 떡볶이와 어묵이 뭔지 찾아봤다는 사람, 직접 만들어봤다는 사람. 런던의 한국 식당 앞에 줄이 생겼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저는 그게 제 리포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장면들이, 그 선수들의 표정이, 그 꼬치를 쥔 손들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했겠죠. 대회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 부스 앞에 다시 섰어요. 대회가 끝나가고 있었고 부스도 내일이면 철수할 거라고 했습니다. 냄비는 여전히 끓고 있었고 어묵꼬치들은 여전히 국물 속에 나란히 잠겨 있었어요. 컵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묵 국물이었어요. 그리고 어묵꼬치도 하나 집었습니다. 떡볶이도 조금 담았어요. 두 손으로 컵을 쥐고 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비싸지 않아서 가볍다고 했던 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게 길거리 음식이라서 격이 낮다고 했던 것도 제 편견이었어요. 수천 원짜리 음식이 메달리스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탈락한 선수의 눈물을 달랬으며 저처럼 고집 센 영국인 프로듀서의 마음속 담장을 소리 없이 허물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인 건 거창한 브랜드도 정교한 마케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추운 날 누군가에게 먼저 건네는 따뜻한 꼬치 하나, 국물 한 컵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마 오래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학교 앞에서, 시장 골목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매년 겨울마다 그걸 반복해왔으니까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당연하게. 그 당연함이 사실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저는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자락에서 43살이 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가방 안에 즉석 떡볶이 제품을 몇 개 넣었어요. 어묵도 챙겼습니다. 스태프에게서 어떻게 끓이는지도 물어봤습니다. 돌아가면 피터한테 먼저 만들어줄 생각이에요. 말은 별로 안 하고 그냥 뜨거운 꼬치 하나를 내밀 겁니다. 그게 제가 이번 올림픽에서 배운 방식이니까요. 따뜻한 것을 먼저 건네는 사람.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